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3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요즘 저희가 계속 미리 녹음을 하고 있어서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땡땡땡. 오늘의 결론.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워낙 이 보고서가 길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 요즘 모니터가 너무 길어요, 다들. 일단은 이것은 PD수첩에서 부탁해서 저희가 모니터했던 내용이고요. 선희 씨가 PD수첩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거를 좀 더 살을 붙여가지고 저희 보고서로 조금 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늦게 하는 이유는 일단 PD수첩이 먼저 나가고 다 소비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좀 우리도 약간 도의적으로 우리가 돈 받고 이거 모니터한 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걸 열심히 캐봤는데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거를 먼저 풀어서 방송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 방송이 나간 다음에 발표하자 해서 저희가 오늘 오전에 이거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면 그러네요. 17일 오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민원연 신문방송 모니터. 악어와 악어새일까? 네. 입니다. 악어와 악어새이지. 열린 결말. 열린 결말. 뭘 그렇게 피해가려고 그래요? 쉽지 않아요. 또 혼나면 어떡해요. 피수첩 얼굴까지 나왔는데. 혼났단 말이에요. 혼났어요? 누구한테 혼났어요? 법조 그 기자단에서 그때 성명서 냈을 때 뭐 PD 수첩 내용 보면서 어떻게 한 시민단체의 그런 통계를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는가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나 그거 진짜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물론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뭐 말하기도 뭐 입 아프고 해서 가만히 있었지만 자, 뭐 요즘 우리가 발리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졌네요 저희가. 네, 자, 뭐 대법원에서 발리고 검찰 기자단에 발리고 한국경제에 발리고 지금 제가 멘붕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 와중에 멘탈을 놓지 않고 사는 게 진짜 신기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보면은 저희 수준을 아직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다들.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아. 참. 자, 뭐 위로가 안 되네요. 자,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왜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검찰 관련된 기사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에 관련된 기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 개혁에 관련된 기사를 과연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모니터를 했어요. 일단은 모니터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기사를 뽑아서 모니터했는지 한번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계속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사실 뭐 검찰 개혁하면은 지금 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올라간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이 좀 큰 주제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든지 대검찰청 자체적으로 어떤 뭐 개혁안 같은 걸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뭐 오보를 한 기자들은 출입을 금지한다 이런 것도 한번 문제가 됐었고 또 뭐 특수부를 폐지한다 이런 것도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법무부에서 검찰한테 이렇게 개혁하시오라고 한 것도 있고 또 대검에서 스스로 우리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나왔는데 생각해보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계속 그런 안들이 발표가 됐어요. 이 시기를 보면은 한 10월 1일부터거든요. 10월 1일부터 저희가 그래서 11월 15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를 모니터를 했는데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법조 출입 기자라고 있습니다. PD수첩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데 모든 기자들을 또 일컫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PD 수첩에도 나오잖아요. 민중의 소리가 거기 이 기자단에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하는. 네, 이제 평생 못 들어가게 된 네. 민중의 소리. 네, 어쨌든 네 그렇게 매체별로 정해져 있고 숫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이렇게 불려요. 1진, 2진, 3진, 4진 막 이렇게 불린다고 하거든요. 네. 1진이 이제 팀장이거나 아니면은 대법원에 출입하거나 그리고 2진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 하거나 아니면 3진이 대검찰청에 출입하거나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뭔가 네. 급별로. 그러면 도대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그 검찰 개혁안이 나왔을 때 무엇라고 쓰는가?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목록이 있어요. 법조 출입 기자단 목록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분들의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각 매체별로 기자들의 이름을 뽑아서 예를 들면 조선희 기자가 있겠죠. 조선희 기자. 네, 조선희 기자를 조선희 검찰개혁 이렇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그 기자가 쓴 검찰개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들이 쭉 나오겠죠. 네. 그럼 쭉 나오는 것 중에 뭐 일보 같은 것이나 속보 같은 것들도 있어요. 연합뉴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다 삭제를 합니다. 재곤내 빼고. 네, 제목이 곧 내용인 것들은 또 빼고 네. 종합인 것들 그리고 또 중복 기사들도 있어요. 여러 번 막 인터넷에 송고하는 것 그런 것들도 빼고 또 그렇지만 신문사의 경우에는 밤에 송고를 해놓고 지면으로 올리는 또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기사가? 네, 기사가 약간 뭐 좀 다르다거나 내용이 좀 더 추가됐다거나 네. 이러면 또 다 포함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종합일간지의 경우 10개, 방송사 8개, 경제지 9개, 통신사 3개, 온라인 매체 1개 이렇게 총 31개의 언론사를 와, 대상으로 많이 더 했다. 총 507건의 네. 기사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와. 근데 아무튼 507건의 기사를 모은 기준을 이분들이 아니 왜 내가 이 기사를 이거밖에 안 썼다는 거야? 막 이렇게 또 나중에 딴소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카운팅을 했을 때 당사자들은 자기 카운팅만 보고 무조건 이게 틀렸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기준을 얘기해 줘야 네,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 기준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할 때 인터넷판과 지면 보도 두 개가 다 나왔을 경우에 두 개가 다르면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따로따로 카운팅이 돼서 2건으로 들어갔다는 그렇죠. 소리예요. 예.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모니터 기간은 어땠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모니터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그렇게 한 달 반을 했더니 507건이 나온 거였고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법무부가 검찰 개혁안을 내놓을 때가 있고 검찰이 내놓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법무부랑 검찰은 이번에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법무부는 약간 칼을 대고 싶어하고 검찰은 당연히 칼 대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이거죠. 네네네. 그래서 자꾸 충돌해요, 둘이. 그래서 이때 이 이진에서 사진 기자들이 이 법무부의 안과 검찰의 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은 보도량을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의 안을 많이 해주는지 검찰의 안을 많이 해주는지. 뭐 어떤 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네네네. 그것까지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일단은 법무부가 대부분 먼저 계획을 내놔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 바로 곧이어서 대검에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무부의 안이 더 많이 기사가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뭐 다행인지 어쨌든지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연하게 일단은 법무부가 위에 있고 법무부 밑에 검찰이 있으니까 당연한 그리고 거 이거는 아니에요? 개혁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체 개혁안보다는 법무부 안이 법무부의 아까 말한 법무 개혁 검찰개혁위원회 네. 그 개혁 권고안 같은 게 이제 나왔으니까요. 네. 당연히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했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전체 보도 건수 507건 중에서는 법무부발 개혁안 관련 기사가 337건, 그리고 검찰발 개혁안 관련 기사가 139건, 이렇게 해서 한 60대 40, 70대 30 정도의 비율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체를 했을 때 네, 그랬다는 전체를 했을 때 그 정도였고요. 거죠? 네. 그걸 되게 대부분 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는
검찰발 개혁안을 더 많이 보도한 언론사들이 이 와중에 있다는 거죠. 네, 약간 제가 이제 저번에도 조국 전 장관 그 기사를 분석했을 때도 네. 늘 동아일보가 약간 마음에 걸렸는데 네, 너무 이번에도 또 걸렸어. 네, 이번에는 더 많은 매체가 동아일보, MBN, 뉴스원 이었습니다. 이 매체들은 검찰의 개혁안을 더 많이 보도했어요.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총 12건이 이 기간 동안에 잡혔는데 법무부 안을 3건, 검찰 안을 8건 했고요. MBN의 경우에는 이 기간에 6건을 보도를 했는데 모두 다 검찰이 뭔가 개혁안을 내놨을 때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되게 법무부가 계획을 내놓고 그 다음에 검찰이 내놨는데 검찰 얘기만 써주는 거죠. 네. 그리고 뉴스원의 경우에도 총 18건을 이 기간에 냈는데 검찰의 안이 11건, 법무부의 안이 6건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얘네들은 좀 특이한 경우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네. 특이하네. 아니 근데 전체 비율이 6대4, 7대3인데 거기는 훨씬 더 많이 썼다면 그 사람들 거의 검찰발 기사를 다 썼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초점을 맞춘 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뭘 했다보다는 대검에서 스스로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그게 훨씬 더 중요했다. 이런 내용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많이 보도했고 자꾸 이제 좀 저의 머릿속 지도에서는 검찰과 그 연계가 분명히 있구나 여기는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사실 짚어 들어갈 수 기사 있는 그렇게 거죠. 나오면 그렇게밖에 연계는 생각할 다 수밖에 있지. 없지. 모든 기자님들이 연계는 다 있지만은 있는데, 기사 수로만 마음속에 그 보면. 애정 도수가 좀 다른 거지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MBN은 좀 이상합니다. MBN 아무튼 영권 법무부 그러니까. 쪽은 어떻게 한 영이니까 건도 안 써? 네. 이거는 좀 이상하죠. 네. 다른 데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또 살펴본 게 이 법무부 안을 어떻게 다루고 검찰 안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시행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칭찬하는 경우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하자.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칭찬하고 비판하고 다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특이한 게 법무부 발 개혁안 을 주로 다룬 게 337건이라고 제가 말을 네. 했는데 네. 이 중에 절반은 당연히 단순 전달하는 기사입니다. 그거 기본이죠. 우리 당연하죠. 언론에. 스트레이트를 그냥 바로바로 써내니까 법무부가 이렇게 개혁을 내어놓았다. 내놨다. 네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음. 이 정도인데 그 나머지 절반 한 45%는 비판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판으로 분류를 하면 어떤 내용일까 생각을 해보면 법무부의 어떤 검찰 개혁안이 실행되는 걸 걱정하는 내용이에요. 뭐 법조계의 의견도 빌리고 검찰, 언론계, 학계 이런 이름을 다 빌려서 이런 지적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이런 단서를 다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여기에 이제 포함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안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낸 언론사로는 일간지 중에서는 문화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가 있었고 경제지 중에서는 헤럴드 경제가 있었고 방송사 중에서는 SBS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의 경우에 걔네들이 발표한 것도 이제 만약에 비판을 하면은 너 뭐 또이? 그러니까 세임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는 많이 없었어요. 그 139건 중에서 16건만 비판하는 기사였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개혁안이 나왔을 때는 절반이 다 비판하는 내용인데 검찰이 어떤 안을 내놨을 때는 한 10개 중에 1개만 비판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단순하게 그냥 전달 해주거나 아니면 칭찬하거나. 칭찬? 네. 칭찬하는 비율도 칭찬하는 기사의 개수도 법무부에 지금 법무부 관련된 기사가 한 2배, 2-3배 정도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칭찬하는 기사의 개수만 따지면 검찰 발의 개혁안은 9건에서 칭찬 기사가 나왔는데 법무부 안에서는 칭찬 기사가 4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량이 한 3-4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검찰을 칭찬하는 기사가 개수로만 따지면 더 많았다는 거죠.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경향성이라 가지고 이 중에 어떤 언론사가 했는지 물론 찾아보면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건 추후하는 걸로 하고 되게 특이하다 이런 것들은 그런 걸 이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칭찬은 참 인색하고 비판은 이제 법무부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많이 한 편이었고요. 그러니까 칭찬은 보면은 전체 보도량이 1.2%였는데 비판은 45%니까 훨씬 많았고 반대로 검찰발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는 칭찬이 6.5%로 많았는데 비판은 12%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6.5에 비하면 12면 많이 비판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무부 안에 비하면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비판하고 많이 칭찬하고 적게 비판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검찰 안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깔아봅시다. 네. 그래서 법무부 개혁안이 진짜 비판할 만해. 칭찬할 게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억지로 비판할 수는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법무부 개혁안을 비판할 만해서 비판한 게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짚어봅시다. 네, 그러니까 비판할 만하면 비판해도 되죠. 만약에 법무부가 어쨌든 검찰을 뭐 신용만 내고 막 네네네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검찰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막 어떤 정권의 신여 역할을 하게 만드는 방식의 개혁이라든지 그러면 충분히 비판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랬느냐라고 따져보면은 또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발 개혁안을 비판하는 기사가 총 507건 중에 151건이었는데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검찰의 반발을 그대로 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51건의 기사 중에서 128건, 그러니까 한 85%의 검찰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례를 좀 보면은 세계일보에 직접 수사 부서 폐지, 사전 논의 없어 일방통행 법무부의 검 부글부글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11월 14일에 나온 기사인데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 있는 37개의 직접 수사 부서가 있어요. 검찰 안에. 그러니까 경찰한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서 경찰이 이렇게 수사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뭐 특수부 같은. 그런 걸 폐지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법무부가 추진했다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그래서 검찰 내부가 막 부글부글 난리가 났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기사를 다 쓰는 거죠. 대부분 그 85%에서 검찰의 입장을 전해주는. 그러면서 이제 세계일보 기사에 등장하는 한 대검찰청 관계자가 아니 대한민국 부패 수사 역량의 90%를 이 90%가 직접 수사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특수부. 네. 이거를 12월까지 없애겠다는데 아니 그러면 주가 조작이나 권력형 부패, 비리, 조폭 범죄가 갑자기 다 사라졌느냐? 이걸 왜 폐지하느냐? 우리 이거 하는 부서인데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 기사에 실려 있고요. 또 다른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서울경제가 10월 25일에 낸 검찰 수사지휘 폐지되면 조국 공양 다중피해 안전사고 수사 못한다. 이런 이제 기사 제목이 있는데 이건 이때는 또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때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느냐 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또 법무부에서 안을 내놨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기사엔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 신속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이 그대로 실립니다. 지금 이게 대부분 대검의 한 관계자는 아니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아니면 검찰 출신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이 안이 실제로 검찰 개혁을 하기에 충분한가 아닌가라든지 아니면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이렇게 내부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렇고 또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게 그러면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해요.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렇죠. 부패 범죄 이런 거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경찰이 그렇게 강압적인 수사하고 제대로 수사 결론 못 짓고 이런 거 우리가 다 하지 않았느냐. 늘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검사들의 그 멘트들을 실어주면서 반발을 하는 내용이에요. 다 익명이죠? 다 익명입니다. 대부분 다 익명이고 뭐 한두 명 정도 있는데 그거는 검사의 얘기가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 뭐 검찰 출신 법조인 같은 그 이름으로 나오긴 하는데 아무도 검사 중에서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자기 얘기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법조기자단 그 성명서 중에 PD 수첩이 익명 취재했다고 뭐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더 심하게 합니다. 대검찰청 이상하네. 관계자 검찰은 정말 자신의 이름이 나가는 걸 너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죠? 그런데 그 PD 수첩- 방송에서도 많이 PD 수첩에서도 아니 얘기하잖아요. 필수 비판할 때 왜 익명 취재라고 자기 이름 뭐라고 빼달라고 해? 하잖아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쵸. 검찰 이름은 빼고 딴 사람 이름은 넣어라. 그런 거 아닐까요? 믿을 수 없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성명서에서. 그렇죠. 음.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 법무부에서 나온 개혁안을 비판할 때는 한 85% 정도는 검찰의 말을 그대로 옮겨서서 비판을 하더라. 자체적으로 뭔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렇게 반발하고 불편해하는 거 보면 좋은 거라는 뜻소식 소리일 수도 있어. 아니 근데 개혁안을 내면 사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쵸? 모두 다 그냥 그대로 하고 싶지. 근데 이제 누군가를 개혁하는 안을 냈는데 그 당사자한테 가서 너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는 것 자체가 듣고 그걸 전해주는 것 자체가 약간 그거 코미디긴 듣고 하죠. 아주 좋아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 나 무서워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자존심이 그러니까.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불편해 뭐 이렇게 얘기하죠 대부분이. 그렇죠. 신기가 좋지 않아. 아니 뭔가를 바꾼다는 게 원래 모두한테 다 뭔가 불편한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개혁을 했을 때 너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 개혁이 실제로 잘 돌아갈까 이런 걸 물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변호사분이나 또는 다른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법적인 것을 이제 감시하는 시민단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물어봐야죠. 이게 실효성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 안에서 정말 그러니까 검찰 출입 기자라고 검찰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끝까지 검찰에 물어보는 거지. 끝까지 처음부터 진짜 말이 안 끝까지. 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 검찰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제가 점점 들기 시작을 해서 네. 어떤 한 시기를 딱 특정을 해서 이때 기사는 어땠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의 시점을 짚었습니다. 그게 이 507건의 기사가 물론 가장 몰렸던 날은 10월 1일이에요. 이날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임명이 되고 난 다음 날 바로 첫 번째 개혁안을 냈거든요. 그리고 바로 또 대검이 몇 시간 만에 또 자체 개혁안을 냈어요. 이렇게 막 싸우는 것처럼 막 보도를 하니까 또 그 기자분들이 이제 기사를 많이 썼겠죠. 네. 그 외에 좀 유의미한 보도량이 나온 날이 하나 있는데 11월 14일과 15일입니다. 이 시기가 뭐였냐면은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검찰총장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규칙안을 만들 거다. 라는 보도가 나온 때였어요. 네. 되게 근데 들어보면은 저도 처음에 좀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는 건 맞는데 그걸 법무부 장관에게 계속 보고를 막 다 하면 지금 정권에서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한테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보고를 한다. 이러면 분명히 어떤 수사 지휘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이 안들이 나오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1월 14일과 15일에 기사가 많이 나온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날 이제 14일에는 18건, 15일엔 14건의 보도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은 검찰이 아까 말한 것처럼 검찰이 반발을 하고 있으면 왜 반발할까? 라든지 검찰이 반발하고 있으니까 좋은 개혁안이 아닐까? 이렇게 묻는 보도는 당연히 없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그렇게 못 물어보지 검찰한테. 그래서 14일에 나온 18건 중에는 15건, 그러니까 80.5%가 그리고 15일에 나왔던 14건 중에 13건이 법무부의 개혁안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 또한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검찰이나 법조 개입을 빌려서 반발을 계속 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자가 직접 수사권 축소가 우려된다라든지 뭐 수사 보복이 나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검찰의 반발로 기사가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무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이 개혁안이 잘못됐다는 느낌을 분명히 주는 거죠. 통신사인 뉴스원의 기사를 하나 참고를 해서 보면은 이 기사가 모든 이제 기사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내용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은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 41개
직접 인지수사부서를 모두 없애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단계별로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자 검찰 내부 반발이 감지된다. 라고 시작된 이 기사가 이후에 뭐 특수통인 지방의 A검사, 재경지검의 B검사,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땡땡땡 변호사의 입을 빌려서 이 개혁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막 다 실어줍니다. 이제 검찰이 이에 반발하는 이유로는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수사는 보안이 생명인데 법무부에 보고를 해가면서 수사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와 같은 내용들인데 이게 다 비슷해요. 그 패턴이. 그래서 이걸 따로 제가 더 분석을 하려고 해도 너무 다 내용이 똑같아서 따로 할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기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4일에 나왔던 15건의 비판 기사, 15일에 나왔던 13건의 비판 기사 모두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법무부가 왜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는지 사전 보고를 강화하려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납득이 네. 되는데 그런 거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격앙됐다. 이런 것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법무부의 의견이나 검찰의 내부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문제됐던 사건이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수사를 하다가 뭐 갑자기 뭐 피의자가 뭐 죽은 사건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많았죠. 네네네. 네. 뭐 아니면 외국과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의 네. 검찰 시스템이. 네.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법무부의 개혁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기사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단 한 건도. 정말 단 한 건도. 그런데 또 실제로 살펴보면 법무부안이 그럼 잘못됐나? 하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 아까 말했던 그 11월 14일에 나왔던 게 두 가지 안인데 하나는 법무부가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할 거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검찰총장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거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직접 수사 부서를 전부 폐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법무부가 바로 15일에 해명 자료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지금 총 41개가 직접 수사 부서가 있는데 이걸 전부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일부 줄이는 내용으로는 생각하고 있으나 그 41개가 대상일 뿐이지 전부 폐지하는 건 아니다. 전부 폐지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고 축소 대상이 되는 부서가 41개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팩트 체크가 잘못된 거죠. 네, 팩트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사전 보고를 한다. 이것도 비슷한데 이건 연합뉴스에서 11월 21일에 좀 늦게 뒤늦게 팩트 체크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개정 취지가 검찰의 사전 보고 강화 조치인지는 지금은 좀 속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연합뉴스가 기사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 그렇게 얘기해놓고 네. 이제 와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개정안이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이미 뭐 보고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겠다라는 이제 그 방침을 세워둔 건데 이게 사실은 있어요 이미. 이게 검찰청법인가에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는 좀 중요한 수사의 경우에는 보고를 한다. 이게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해놓은 걸 검찰 내부에서 그것만 들어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보고를 하라니. 너무 중요한데. 이라고 한 걸 그대로 실어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참 뒤에 팩트체크 기사가 나왔다. 네, 이 부분을 보면서 팩트체크 기사를 그날 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이 시기에 갑자기 이걸 냈을까? 이미 한창 뜨거운 냄비는 다 이제 식었는데 아까 막 격앙 뭐 이렇게 해놓고 뭐 격앙 뭐 검찰 내부 부글부글 네 그렇게 기사를 냈었는데 네, 한 일주일 뒤에 이 팩트체크 기사를 냈더라고요. 하지만 네 이미 기차는 떠났고 그렇죠. 네 이미 네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이 정말 나쁘구나라는 걸 이제 시민들은 인식이 된 거죠 이미.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자를 통해서 기자가 전해주는 내용만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기자가 따져 묻는 것만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기사를 내주면 우리는 그냥 법무부하고 검찰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맞짱 토론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하는 게 잘 기자 다 빠져. 기자 때문에 너무 헷갈려.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다 둘이 그냥 나와서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이러지 말고 기자를 통해서 왜곡되니까 그냥 대국민 뭐 토론회 이렇게 해가지고 공론장에 그걸 해줘.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우리가 왜 보면 조국 전 장관이 기자회견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이 들통났잖아요. 그렇죠. 기자의 수준이나 맞아. 이런 내용이. 만약에 그런 토론회를 한다면 기자들이 그냥 빠진 상태에서 얘기를 들으면 훨씬 우리가 법무부는 저래서 이런 걸 만들려고 했구나. 그리고 검찰은 뭐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렇죠. 검찰인데 화를 내는데 별거 아니네. 자기들 그냥 이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자의 역할이 공론장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공론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그렇죠. 들어요. 지금 이 모니터 결과를 들으면서. 확실히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검찰 말을 받아쓰는 거 외에 받아쓰는 거 정말 나쁜데 받아쓰는 거 말고 또 다른 기사의 유형은 없었는가. 왜냐하면 이걸 다 읽어봤으니까 이 기사들을 분석을 했으니까 네. 그 또 다른 유형의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그 여러 이유로, 그러니까 검찰의 말을 받아쓰게 하는 것 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3개 정도를 소개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조국 전 장관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조국 수사를 이유로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을 의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뭔지 알 것 같다. 네네, 저도 뭔지 들으시면 아시겠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법조계에 정치적 중립 세우는 게 진정한 검개혁이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조국 전 장관에게 과연 검찰 개혁의 정당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계속됐다. 검찰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개혁을 담당하는 게 의문스럽다. 이런 그렇지. 내용이 당연히 나옵니다. 또 문화일보의 한 기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리에 따른 검찰의 사법 처리가 임박해오고 웅동학원 교사 불법 채용 혐의 등으로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강제 구인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법무부 장관직 사퇴 없이 검찰 개혁만을 외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국 일가 수사를 끌어와서 검찰 개혁 전체를 뭔가 낙인 찍는 거죠.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 자기 수사를 무마하려고 개인적인 것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지. 개혁안을 내놓은 거다. 안 했으면 안 했을 거야 이런 그렇죠. 느낌이잖아. 그러면 이걸 읽으면 검찰 개혁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는 기사들이 꽤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이 특수부 폐지가 또 이제 검찰 내부에서 엄청 막 들끓었던 사건인데 이 특수부 폐지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다.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목적도 있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목적이 있는 거다. 뭐 이런 류의 해석이 있는데 정치적 목적?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법무부가 전국에 7개 지역의 특수부가 남겨져 있어요. 네. 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특수부를 7개까지 남겨두고 폐지를 했거든요. 나머지를. 네. 그런데 그 7개 중에서 또 조국 전 장관이 사건 배당이 많은 다른 지역이 아니라 대구, 광주, 서울 이렇게 남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부산은 그럼?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경제와 헤럴드 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가 폐지된 지검 그 지역의 공통점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엔 특수부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여당 인사를 보호해주려는 특수부 폐지 아니냐. 빅픽처네. 너무 빅픽처예요. 소름 돋네. 네, 그런 논리거든요.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기사에서도 이거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을 존치검찰청으로 지정한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깔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진짜 받아쓰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검찰발 정보를 받아쓴 게 아니고서 이런 빅피처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머리를 굴린다는 것은 근데 검찰도 이런 말을 안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왠지 이거를 검찰 왜 해본 사람이 아는 그래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특수부 축소는 예견된 거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무일 전 검찰총장부터 계속 해오던 거예요.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그때 대검의 판단을 존중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사를 굳이 내놓는 것 자체가 정쟁으로 이제 이걸 네. 몰아가려는 거죠. 정쟁으로 몰아가면 이제 답답해지고 정치적인 피로감, 혐오감 계속 생기게 되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를 굉장히 이제 우리가 노리고? 말하는 최근에 나오는 그 하명수사랑 좀 비슷한 아. 거지. 응? 이거는 이걸 없애는 것도 시켰을 것이야. 전부 다 약간 그런 그림새인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보고서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보고서가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읽는다. 끝까지 읽을 수가 없다. 기운이 없어서. 그렇죠. 이게 머리가 이게 쉬운 글도 아니고요. 막 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씹어 읽어야지 되는 글인데 게다가 길기까지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막 날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지막에 와서 나도 이제 기운이 빠져서 이제 날려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날렸어. 웃긴 이 거? 마지막 게 너무 웃겨. 웃긴 마지막에 거. 웃긴 거 하나 소개하면서 네, 마쳐야 마지막 되겠네요. 거 진짜 너무 웃겨요. 이거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아까 말했듯이 MBN이 6건이 다 검찰발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자매사인 매일경제가 이제 웃김의 주인공인데요. 네, 웃김의 주인공. 네, 매일경제가 좀 검찰개혁안을 다룬 보도가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검찰발,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개혁안을 내놨는지, 어떤 대단한 자체 개혁을 하고 있는지 네. 이런 걸 집중하는 보도들을 계속 냈거든요. 사실 MBN뿐만 아니라 매일경제도. 근데 매일경제도 이제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검찰 개혁의 공을 윤석열 총장에게 돌리는 기사를 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어이? 바치는 기사. 이게 제목이 조국 부담 덜어낸 청려 검찰개혁 국회 입법 속도 낸다 라는 기사인데 이게 조국 장관이 10월 14일에 사퇴를 했어요. 그렇죠. 그걸 하면서 나온 기사거든요.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후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본인이 검찰개혁에 상당한 진전을 이뤄낸 것처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부 축소 등 대표적인 개혁 성과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자기 머릿속에 많겠지. 덜덜덜. 후덜덜. 어떻게?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개혁안을 지금까지 내놨는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해서 검찰을 충분히 개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줄줄 써놨어요. 야, 장관급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작은 늘 법무검찰개혁위가 던지고 그렇죠. 대검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반발하거나 일부를 수용해서 안을 내놓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조국 너는 아니고 윤석열이 다 했어 라고 너무 뜬금없이 얘기를 해서 이거는 에이, 발상의 전환이다 이거. 이거는 꼭 살려야 된다 이런 너무 생각이 웃기잖아요. 네, 아니 이게 검찰 개혁이 실제로 모두 다 완성이 돼가지고 충분한 역사적 평가를 내릴 만한 그 시기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 검찰 개혁안 이야기인데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공을 세웠고 주도한 것이고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읽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뭐 어떻게 그냥 웃고 말아야지. 껄껄껄. 신박하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그건 뭘 한 거야? 뭘 한 거야? 한 게 없다라는 거죠. 한 게 없다. 야, 진짜 어떡하냐. 입장문을 보면은 진전 이뤄냈다고 하지만 사실 아니야. 윤석열 총장이 다 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장관 없어도 될 뻔했네. 네, 그렇죠. 완벽하게 와, 검찰총장의 편을 고생한 거야 들어주는. 조장관. 괜히 욕만 먹었다. 그러니까. 그쵸, 지금 그쵸. 나오는 결과들 보면 진짜 엉망진창인데. 그쵸. 아니 이런 느낌도 좀 들어. 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끌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4.19가 낫겠느냐. 맞아. 이렇게 주장했거든.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이 말이. 그런 거지. 이렇게 되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촛불 집회가 있었겠네. 그렇지. 그런 분이 이끄신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아. 경찰 개혁은 지금 약간 그쵸. 비슷한 논리 아니야?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됐기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중지를 모을 수 있었고 그치. 할 수 집회도 있었다. 생겨났고.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인가? 뭔지 아무튼. 에이.
찜찜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뭐 이제 저는 이제 또 반박이 어디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하고 저희가 요즘 하도 이제 발리는 중이라서 발리는 네, 그렇긴 한데요. 네. 미리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희 모니터에 포함되지 않은 매체에서 혹시 전화를 하셔서 나는 왜 뺐냐라고 하신다면 매체를 제외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있었다. 그 기존의 모니터 대상으로 삼았던 매체인지 아닌지를 좀 더 살펴봤고요. 포털 인링크 여부도 종합해서 한 것이다. 지금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안 했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곳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있을 수 있죠. 네, 왜냐면 저는 그런 항의를 가끔가다 받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괜히 여기 모니터에 들어가가지고 구설수에 올랐다라고 생각하면서 속상해하시는 많은 또 기자님들도 있을 텐데요. 그냥 저희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검찰 기자, 그러니까 들을 모니터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자기가 하는 일도 통계를 내보면 그제서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느끼고 우리가 좀 다양한 다른 목소리도 들어야 되겠구나. 너무 검찰에게 물어보고 검찰이 말해주는 것만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제발. 생각은 네, 그게 제발. 결론이죠. 네. 네, 그런 그 생각을 하기만 해도 기사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뭐 이게 며칠 날 나가는 거야? 이게 금요일. 금요일이야? 우와. 내일은- 오는 금요일이요? 아니 이번 주. 저희 내일은 또 미리 녹음해 놓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또 제가 계속 발렸다고 얘기하는 한국경제에게 어떻게 발렸는지에 대해서 내일 공시영 활동가하고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SBS는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타임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